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 AWS에서 풀스택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한번 해결하기 세션을 준비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기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오늘 날씨도 갑자기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오실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풀스택 개발을 위한 AWS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을 것 같지만 물론 개발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충분히 잘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션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관심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AWS 세션들 많이 들어오시면은 주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이드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졸리실 수도 있으니 실제로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한번 개발하는 과정을 레코딩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좀 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세션은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많은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고 실제로 데모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이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절차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기업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의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될 이 프론트엔드 영역을 개발하게 될 텐데요. 이때 웹 개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로컬에서 개발을 시작하시다 보니 간단한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 사용자 관리를 위한 인증 기능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과 같이 백엔드 영역에서 관리할 리소스들을 배포해두고 이 프론트엔드와 통합할 API 영역을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개발하던 것들을 이제 다양한 개발자들이 협업하시는 환경에서 하나의 환경으로 코드를 통합하여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도 구축하셔가지고 코드가 푸시만 되면은 자동으로 배포가 되도록 또 다들 많이 구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백엔드 API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CI/CD 파이프라인 과정 중에서 테스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도 워낙 다양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마다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단계에서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성능이라던가 비용, 보안 등을 고려해서 앞단에 CDN을 구축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더 애플리케이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메인 설정과 같은 구성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오류라던가 성능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개발 사이클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이 각 영역들을 다 개별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사실 충분하지도 않고 또 워낙 동시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소수 정예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SA로서 한 1, 2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WS에 다 익숙하신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AWS 환경에서 실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환경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구축하면 잘 좋을지
CI/CD 파이프라인은 AWS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던가, 뭐 사용자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 측면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테스팅 등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AWS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발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의 생성형 AI 자체를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에서도 개발자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자 지원 도구들이 출시되어 오고 있고 또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개발자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먼저 간단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개발의 측면에서는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 AI 기반의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큐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를 넘어서 개발 사이클 전반에 거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WS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을 한다던가, AWS 사용하시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과 배포의 측면에서는 이 AWS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백엔드와 호스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하여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CDK 기반으로 쉽게 조합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버리스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싶으신 그런 니즈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앰플리파이 호스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플리파이 자체 내에서 자체적인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저장하신 Git 레포지토리를 앰플리파이어만 연결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정적 웹 앱뿐만 아니라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도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호스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큐 디벨로퍼, 이 앰플리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늘 데모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활용을 할 예정이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의 측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AWS 디바이스 팜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신다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별도로 뭐 구매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디바이스 팜 자체에서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이라던가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디바이스 팜 내에서는 이제 내장된 테스트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테스팅용으로 활용되는 오픈소스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스크립트 등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영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이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 클라우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AWS 쓰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EC2라던가 RDS 같은 AWS 리소스들을 모니터링 하시는데 이미 활용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워치 콘솔을 막상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워치 럼과 클라우드 워치 신테틱스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워치 기능들도 뒤에 데모 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서 좀 굉장히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이 캐릭터 페르소나 기반의 챗봇입니다. 특히 오늘은 유니콘 데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유니콘 캐릭터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회원가입이랑 로그인과 같은 유저 관리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유니콘 캐릭터를 사용자들이 직접 뭐 성격이나 외형과 같은 정보를 토대로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고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유니콘 캐릭터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색된 캐릭터들과 실제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페르소나 채팅 기능까지 오늘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UI는 만들어 뒀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첫 번째 메인 페이지가 되고요.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백엔드에 붙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목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팅 페이지도 아직 비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캐릭터 생성을 위한 이 폼 구성까지만 해두고 아직 이제 뒤에 단에 API랑 연결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 개발, 배포, 운영 이렇게 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8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유니콘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데이터를 모델링한 후에 이 데이터를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API를 생성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보통 애플리케이션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붙여서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반의 채팅 시스템까지 붙이면서 개발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을 마무리한 후에는 이제 이 코드를 Git 레포지토리에 저장해 두고 CI/CD 환경을 구성해서 간단하게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나누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앞서 클라우드워치 서비스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단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찰하는 부분 그리고 카나리 세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카나리 모니터링 구성까지 해서 세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데모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 서비스와 그리고 AWS 앰플리파이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큐 디벨로퍼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큐 디벨로퍼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작년 유니콘데이 혹시 오셨던 분이 계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유니콘데이엔 제가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는 IDE 상에서 코드를 제안해 준다던가 뭐 채팅 기반으로 코드 관련된 기능 개발을 하는 그런 도구였는데 이 코드 위스퍼러가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서비스로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개발의 생산성에 관련된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드 위스퍼러에서 제공하던 그 IDE 상에서 코드를 제안하고 기능을 개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드 리팩토링 한다던가 뭐 레거시 자바, 닷넷 애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경우 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에이전트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AWS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AWS 모범 사례를 물어본다던가 뭐 코드를 생성할 때 AWS 보안 모범 사례 등에 맞춰서 코드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AWS 앰플리파이 서비스인데요. 이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빠르게 구축하고 또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을 추상화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통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앰플리파이가 별도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뒷단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을 뭐 개발자분들이 리소스 관련된 뭐 개발이나 리소스 관리를 하실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AWS 앰플리파이 젠2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GA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앰플리파이 젠1은 CLI 기반으로 터미널에서 백엔드 리소스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타입스크립트 코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서 개발하시는 측면에서 굉장히 편하게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풀스택 개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백엔드 영역이 되는데요. 이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는 이제 백엔드에 정의한 이 투두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는 add to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서 모델 투두로 저 투두 데이터 모델에 액세스를 하고요.
그리고 create API를 호출함으로써 to도에 있는 to-do 항목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백엔드에서 이렇게 to-do 모델에 새로운 필드 값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즉각적으로 프론트엔드에도 반영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여러분들이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따로 개발하시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백엔드 환경을 별도로 빌드를 해야지만 그 내용이 프론트엔드에서 발견이 되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빠르게 오류를 잡아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그 UI만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에 이 클라우드 백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앰플리파이 초기 환경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환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npm create amplify at latest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앰플리파이에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앰플리파이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앰플리파이 디렉토리 내에는 기본적으로 us와 데이터에 관련된 템플릿 파일이 함께 생성이 되는데요. 이 us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인가와 관련된 아마존 코그니토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할 다이나모DB 테이블과 그리고 이 테이블에 쿼리할 수 있도록 API 레이어 역할을 하는 앱싱크가 리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도 생성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통해서 리소스가 생성이 되어서 좀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시는 경우에도 이 앰플리파이와 함께 통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사용할 이 유니콘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앰플리파이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 리소스 TS 파일에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to-do 템플릿이 있고 이 to-do를 캐릭터 모델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여기서 코드를 제안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별 맥락 없이 이 캐릭터란 이름 갖고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값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큐 디벨로퍼는 이 에디터상에 열려있는 파일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목 데이터 파일을 열어두고 다시 코드를 제안받게 되면은 큐 디벨로퍼가 저 목 데이터에 있는 필드 값을 참조해서 코드를 다시 제안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두 개 항목이 매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각 필드들을 반드시 이제 데이터 생성할 때 포함할 수 있도록 required 필드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이 required 필드를 추가하고 다시 제안을 생성하면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자동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이 스키마 타입을 익스포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익스포트한 타입을 프론트엔드 쪽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실제 이 캐릭터 모델에 대해서 참조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한 백엔드 리소스를 실제 AWS 환경에 배포해서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 팀원분들이 하나의 백엔드 리소스를 가지고 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수정사항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날아간다던가 혹은 뭐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앰플리파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샌드박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개발자들마다 본인들만의 격리된 개발 샌드박스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리소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자가 백엔드에 정의됐던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리소스로 배포가 되어서 굉장히 빠른 개발 작업을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이렇게 터미널을 그냥 열어주시고 루트 디렉토리에서 npx ampx 샌드박스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지금처럼 리소스가 배포됩니다. 앰플리파이 젠2 같은 경우에는 이 CDK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IAC에서 활용하시는 AWS CDK를 통해 리소스가 배포되는 것처럼 배포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아웃풋 파일이라는 생성이 샌드박스 환경이 모두 배포되면은 저렇게 앰플리파이 아웃풋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앰플리파이 아웃풋 파일에는 이제 백엔드 엔드포인트라던가 메타데이터와 같은 백엔드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값들을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참조해가지고 백엔드 리소스에 액세스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프론트엔드 M3 포인트, 보통 이제 main.txis 같은 파일에서 앰플리파이 컨피그레이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아까 생성되었던 amplify output.json 파일을 임포트하여서 컨피그레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샌드박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컬 환경에 생기긴 하지만 추후에 배포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배포되는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이 amplify output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성한 환경을 오른쪽에 아키텍처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한 개발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생성되는 아마존 코그니토 유저풀 리소스와 그리고 모델링을 했던 캐릭터에 대한 다이나모DB 테이블, 이 테이블에 쿼리를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AWS 앱싱크 API 레이어까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앰플리파이의 프론트엔드 API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검색 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목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었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앞서 배포한 샌드박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했던 상황이었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API 요청을 할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생성을 할 수 있고 이는 이제 AWS Amplify API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 스키마 타입을 함께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스키마 타입이 아까 데이터 정의할 때 있었던 그 스키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fetched 캐릭터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캐릭터들을 불러오도록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앱싱크의 GraphQL 방식으로 다이나모DB의 기본적인 CRUD 그리고 리스트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요청을 API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GraphQL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필터링과 같은 작업들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름이랑 뭐 성격이랑 외형 정보를 기반으로 필터링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캐릭터 스테이트의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캐릭터 모델의 타입은 스키마 캐릭 타입 이 경로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샌드박스 테이블이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테이블에 간단한 데이터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의 캐릭터 항목을 제가 터미널을 통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잘 들어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잘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성격 기반으로 다시 필터링을 해도 이 필터링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과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생성의 경우에도 앞에 리스트 요청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제일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폼을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저 함수 내에서 또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모델 캐릭터 크리에이트 그리고 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완료가 되면은 얼럿을 띄우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돌아와서 폼 항목을 하나하나씩 채워가지고 외모랑 아트 스타일 이런 부분까지 채워가지고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얼럿이 잘 떴고요. 다이나모DB 테이블 돌아왔을 때도 제일 아래쪽에 항목이 잘 추가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검색했을 때 새로 추가한 항목들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리스트만 보여드렸지만 뭐 업데이트, 딜리트를 비롯한 보통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필요한 쿼리들은 전부 이 클라이언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별도로 이제 백엔드 API를 구현하실 필요 없이 프론트엔드 단에서 매우 쉽게 백엔드 리소스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두 가지 항목들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자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증과 같은 경우는도 이제 처음 앰플리파이를 구성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템플릿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에 구성되는 항목들은 이 로그인 with 이메일 true까지만 되어 있어서 이메일을 통한 인증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앰플리파이 어스 같은 경우에는 AWS의 코그니토 서비스를 추상화하고 있는
추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그니토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앰플리파이 어스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외부 공급자를 통한 인증 방식이라던가 사용자 유저 관리를 할 때 뭐 추가적으로 속성 정보를 추가해서 관리를 한다던가 혹은 사용자를 그룹화해서 관리한다던가 하는 설정들을 이 앰플리파이 어스에서 모두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익스터널 프로바이더에 구글을 넣어가지고 많이들 활용하시는 그 사인 인 윗 구글 방식을 구현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도 이제 API로 생성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증과 같은 경우도 앰플리파이에서 기본적인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업, 뭐 사인인, 사인아웃을 비롯해서 뭐 새로운 유저를 딜리트한다던가 패스워드를 검색해서 뭐 찾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API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증과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정해진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UI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센티케이터 UI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애플리케이션은 좀 빠르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사인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자리에 이제 어센티케이터를 넣을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어센티케이터 UI를 여기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티케이터 UI는 UI, Amplify UI React 라이브러리에 내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증을 하게 될 컴포넌트들을 이 어센티케이터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프로바이더를 추가해주게 되면은 각 컴포넌트 내에서 어센티케이터의 이 어스 상태들을 계속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달로 이동해가지고 이 모달의 어센티케이터를 실제로 두려고 하는데요. 이 모달 내에서 어센티케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왔을 때 이쪽에 이제 어센티케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보시면 아직 영어로 되어 있고 구글 사인인 같은 버튼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커스터마이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파이 유틸 내에 인터널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커스터마이즈 설정이 가능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소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어센티케이터의 프롭스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UI가 바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언어 설정도 한국어로 잘 나오고 구글 로그인과 같은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인증 코드를 가지고 복사해서 다시 애플리케이션 돌아와서 인증번호를 넣게 되면은 로그인이 잘 돼서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금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과 로그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개발 목표인 AI 기반 채팅 시스템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 생성형 AI를 앰플리파이에서 더욱 쉽고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AI 키트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AI 키트 같은 경우에는 AWS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이 아마존 베드락을 서비스와 안전하고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는 그런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을 위한 컨버세이션 기능과 그리고 컨텐츠 생성을 위한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너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너레이션은 간단한 텍스트를 생성하신다던가 텍스트로부터 뭐 새로운 항목을 추출한다던가 요약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 제너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여기 사용할 LLM 모델이라던가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을 호출할 때 넣어주게 될 아규먼트 값, 리턴 형식 등만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은 실제로 프론트엔드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활용해 저희가 데이터 조작을 했던 데이터 쿼리 요청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제너레이트를 호출해서 LLM의 제너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캐릭터 생성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 제너레이션으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폼 값들을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람다 함수를 통해 로직을 구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AI 키트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베드락 모델을 호출하도록 해서 구성하실 수 있던 방식인데요. 꼭 베드락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AWS 서비스 혹은 다른 API를 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GraphQL의 쿼리, 뮤테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커스텀하게 어규먼트 리턴 값 그리고 로직을 수행할 핸들러를 정해 주신 다음에 이 핸들러 내에서 관련된 로직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존 노바 캔버스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롬프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람다 함수가 실행되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캐릭터 이미지를 띄워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컨버세이션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뭔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컨버세이션, 대화나 채팅과 같은 경우에는 이 채팅에 대한 히스토리도 관리를 해야 되고 채팅이 들어왔을 때 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트리밍과 같은 로직들도 구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컨버세이션으로 굉장히 간소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백엔드에서 구성하시는 거는 앞서 제너레이션 그리고 커스텀 로직 구현하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이 제너레이트 뭐 프롬프트나 이미지처럼 A.conversation 통해서 사용할 LLM 모델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값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샌드박스 환경에 이 리소스, 관련된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앱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채팅 페이지 쪽에 이 하단에 채팅 UI를 실제로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 이 use AI 컨버세이션 훅을 통해서 이제 컨버세이션 필요한 이 메시지 기록 관리라던가 로딩 상태, 핸드 센드 메시지 같은 처리들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UI 같은 경우에는 어센티케이터를 저희가 활용했던 것처럼 이제 AI 컨버세이션이란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상태 값들이랑 뭐 로직 같은 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I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채팅 기능도 별도로 뭐 구이든 구현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리사라고 답하는 것처럼 캐릭터에 관련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아직 이 컨버세이션에 AI 관련 캐릭터에 관련된 컨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커스터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뭐 타임존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메시지 렌더링 방식, 아바타 이제 나와랑 AI 쪽 아바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캐릭터 정보에 대한 컨텍스트와 이제 현재 시간 같은 정보 이렇게 컨텍스트로 다시 제공을 했고요. 그 후에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바타도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다시 했을 때 이제 캐릭터의 뭐 성격이라던가 이름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답변을 잘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기반 채팅까지 하면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실제로 배포와 운영적인 측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이 조금 길었고 뒷부분은 좀 금방금방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끝내기 전에 사실 한 가지 더 공유드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코드 점검하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는데요. Q 디벨로퍼 사용하시다 보면은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채팅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 리뷰, 슬래시 리뷰를 하게 되면은 현재 워크스페이스랑 열려 있는 파일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코드 리뷰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심각도 순으로 코드의 취약점들을 분석해 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하드 코드된 크리덴셜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Q 디벨로퍼 프리티어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IDE 상에 한번 설치해 주시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키텍처 정리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샌드박스 환경에 리소스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간단하게 연결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유니콘챗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배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앰플리파이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많이 활용하시는
S3와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을 이제 앰플리파이어에서 완전 관리형 형태로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또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는 람다 엣지 기능을 활용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웹 애플리케이션의 호스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앰플리파이 콘솔로 이동해서 여기 Create New App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Git 프로바이더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코드컴을 선택해서 레포지토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배포할 브랜치를 선택해 준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빌드 프론트엔드 빌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패스워드 기반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배포를 누르게 되면은 앰플리파이 앱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앞서 저희가 샌드박스 환경에 리소스 배포했던 것과 같이 앰플리파이 환경 내에서 백엔드 폴더, 앰플리파이 폴더에 정의되어 있던 백엔드 리소스들이 먼저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배포가 끝나면 프론트엔드 빌드, 프론트엔드 배포까지 마무리되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AWS 환경에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나 풀리캐스트 기반으로 미리 보기 환경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데브 브랜치를 제가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이 브랜치 내에서 제가 간단하게 메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조금 수정을 해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유니콘 챗 데브 이렇게 코드를 바꿔서 브랜치를 하나 새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이 브랜치 세팅으로 오셔서 여기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성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매뉴얼하게 브랜치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치를 추가하고 나면은 애플리케이션 데브 브랜치에 있는 코드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또 새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브랜치를 만들고 기능을 개발하시면서 테스트가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메인 애플리케이션 영향을 주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백엔드 환경을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백엔드 환경을 공유하도록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디플로이 좀 빠르게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 이제 옵저브,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워치의 이 신택틱스 그리고 럼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클라우드워치를 아마 많이 써보셨어도 좀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클라우드워치 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클라우드워치 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조각을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코드 조각이 실행되면서 사용자의 내비게이션 이벤트라던가 자바스크립트, HTTP 에러 항목,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이 성능 지표 등을 클라우드워치 럼으로 보내서 클라우드워치 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이나 알람이랑 연계해서 특정 성능 지표가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을 받도록 한다던가 혹은 클라우드워치 러그스로 보내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럼을 앰플리파이랑 같이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 백엔드 쪽에 CDK 항목을 정의하듯이 클라우드워치 럼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도메인 설정이라던가 어떤 지표들을 수집할지, 세션 샘플링을 할지 이런 부분들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 리소스의 ID 값을 내보내서 프론트엔드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성이 잘 마무리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워치 럼으로 이렇게 계측 지표들을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 지표들은 클라우드워치 럼 콘솔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로드에 관련된 페이지 로드 수라던가 페이지 평균 로드 시간, 에러 관련된 지표를 비롯해서 세션 정보라던가 유저 전이가 이제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해오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콘솔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워치 럼은 이 AWS의 엑스레이라는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클라이언트 쪽의 지표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가장 끝단의 AWS 리소스들까지 어떻게 이 요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서 레이턴시는 어떻게 되는지, 오류는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워치 신택티스인데요. 이 신택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때도 카나리 전략 같은 거 활용해서 배포하듯이 이제 모니터링 할 때도
저희가 카나리 조그만한 트래픽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 엔드포인트라던가 API 등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카나리를 설정해 주실 때 실제 사용자 환경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면은 카나리가 이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현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카나리가 실행되면서 이제 패스하는 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실패된 케이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실행마다 그 실행 결과에 대한 스크린샷도 S3에 저장하실 수 있고 로그들도 따로 확인하셔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보다 우리 카나리가 먼저 알아차리게 해서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항목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만들어둔 아키텍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Q 데벨로퍼와 앰플리파이로 만들었고 이를 앰플리파이 호스트를 통해 배포해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백엔드 리소스들까지 이렇게 배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럼과 클라우드워치 신택틱스 카나리 구성을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데모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만 사실 좀 다루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더 활용해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세션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AWS의 어카운트 매니저님 통해 가지고 질문 요청 주시면은 저희 SA들이 관련해서 또 잘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세션이 조금 저는 좀 실험적으로 좀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면서 좀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으셨던 시간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션 살짝 시간이 넘긴 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